오늘의 주제는 삼국지 4대 미녀 중 파란만장 인생 랭킹 탑 1입니다. 명나라의 소설가 나관중이 지은 소설 삼국지는 나관중이 태어나기 1000년 전인 동한의 영제 건녕 원년부터 진나라 무제 삼화염 태강 원년까지 112년간의 역사적 사실에 허구의 성분을 잘 넣어서 재미있게 각색한 소설입니다. 소설 삼국지는 지금까지 홍콩과 중국 대륙에서 14편의 중대형 드라마와 9편의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소재로 활용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읽고 보고 있는 삼국지는 실제 삼국의 역사와 63%만 부합되고 나머지 37%는 나관중과 모종강 등의 재미를 위해 가미한 허구라고 합니다. 소설 삼국연의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1191명인데 그 중에 여성 인물은 60여 명이 나옵니다. 얼른 손꼽아 보면 경국지색의 미모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초선, 유비의 부인 간부인 손상향, 주유의 부인 소교, 손책의 부인 대교, 원소의 며느리이자 조조의 며느리인 견씨 부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삼국지 중에 4대 미녀, 5대 미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서 인생이 파란만장했으며 말년이 가장 비참했던 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랭킹을 시작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4대 미녀는 초선, 소교, 대교, 견씨입니다. 그 중에 견씨의 일생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말년은 너무 비참합니다. 견씨는 역사에 나오는 실제 인물이며 본명은 견복입니다. 182년에 태어나서 221년에 죽었습니다. 견씨는 하북성의 귀족 출신으로 원소의 둘째 아들인 원희와 결혼하여 삼국지의 주무대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원소가 관도 전투에서 조조에게 참패하면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후 원소의 집에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견씨를 발견한 조조의 큰아들 조비는 전리품으로 견씨를 데려와서 정부인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견씨는 원소의 며느리에서 조조의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조조가 예전에 원소의 집에서 견씨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전투에서 이기자마자 견씨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큰아들 조비가 먼저 견씨를 차지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로 인정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씨와의 관계가 얽힌 사람이 또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조조의 둘째 아들이자 조비의 동생인 조식입니다. 조식은 처음부터 형수인 견씨가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이고 문학과 예술에 상당히 조예가 깊음을 알아봤습니다. 비록 형인 조비가 선점을 해버렸지만 견씨에 대한 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사실 조비는 아버지 조조를 따라 여기저기 전투를 벌이러 가서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조식과 견씨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만 나면 문학과 예술을 논하면서 정신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견씨 부인의 운명은 서기 220년 조조가 죽고 동한의 헌제에게서 조비가 황제의 지위를 찬탈하여 위나라를 세우면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조비는 한나라의 헌제에게서 빼앗아온 비빈이 많아지자 견씨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의 권위를 살리고자 자신의 계모 변부인과 견씨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또한 동생 조식과의 관계도 의심을 하게 되면서 자주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조비가 사탕을 억지로 견씨 목에 집어넣어 질식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조식은 변방으로 귀양 가는 도중에 견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그 유명한 시 낙심부를 지어서 견씨와의 추억을 그리며 애도했다고 합니다. 견씨는 나중에 아들 조예가 조비의 뒤를 이어 위나라의 2대 황제에 오른 후에 문소황후에 봉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